오히려 학부모님들에게 걱정만 많이들 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론이나 아니면 네. 매체를 통해서 정말 척추 측만증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검사를 이제 하게 되신 것 같다는 느낌도 이제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정확한 진단 기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2% 안에 내 아이가 속하게 된다. 그럼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집에서부터 학교에만 너무 매달릴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미리 혹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하거든요. 측만증은 많은 질병 가운데 일반인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요. 측만증은 비교적 쉽게 자가 진단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무릎을 세우고 자료 화면을 네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면은 이렇게 굽히면은 저기 오른쪽 등이 저 뒤에서 쑥 올라왔는데요. 오른쪽 그림이 뒤에서 본 사진인데 이 등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저거는 등이에요? 척추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늑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의학적으로 늑골고라 그러는데 늑골이 튀어나오는 건데 척추뼈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늑골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저건 이제 굉장히 심한 측만증 한 70도 이상의 측만증의 저 정도는 예고. 이제 심한 정도인 거죠. 근데 하여간 측만증이 10도, 20도 있는 애들도 집에서 해보면은 오른쪽 등이 살짝 튀어나오고 또 왼쪽 허리가 나오고 그러면 궁금한데 왜 오른쪽 등이냐 왼쪽 등이면 안 되냐 또 이렇게 반대로 안 되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90% 정도의 애들이 오른쪽 등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아직 모르죠. 선생님 좀 궁금한 게요. 아까 10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10도라는 거 하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의 10도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보통 이렇게 좀 엎드렸을 때 튀어나오는 정도, 그 정도는 정도를 사실 재는 기계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갖고 나왔는데요. 스콜리오메타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각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각도는 예를 들면 여기 각도 한 2, 3도가 엑스레이 각도 한 10도하고 맞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요걸로 이렇게 등에 대가지고 얼만큼 기울어지냐. 이 안에 마치 여기 있어요. 5도, 10도 이렇게 해서 작은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늑골이 얼만큼 기울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또 우리 어머님들도 저건 어디서 사나 또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해보실 수 있는지 우리 원면 씨가 좀 일어나서 제 늑골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시는 이 등을 갖다가 저는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일로 나오셔서. 저보다는 지승현 씨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쪽을 보시고 90도만. 90도요? 무릎을 피시고. 그 정도 너무 유연하셔서 쭉쭉 내려가는. 조금만 더. 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보고 선생님, 하시면 돼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대보니까 딱 0도입니다. 굉장히 반듯하신 거네요. 허리는 조금 차이 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옷 입은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것 같고 똑바르신데요. 됐습니다. 그거는 옷이라기보다 이제 군살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반듯하신 분을 봐서 어머님들께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이게 감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재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어깨가 삐딱하다 그러는데 저는 엑스레이 안 찍습니다. 그냥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냥 모르는 게 약이죠. 모르는 게 근데 이 척추라고 하는 게요, 정말 어떤 병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와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서서히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초기 진단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 단계별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증상을? 측만증의 증상은 제일 중요한 거는 측만증은 절대로 통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측만증 진단을 하러 와서 25도 측만증으로 진단이 됐는데 애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엄마는 되게 측만증 때문에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목이 아프다. 근데 목 아프고 허리 아픈 건 측만증하고 별개입니다. 측만증의 증상은 딱 한 가지. 외관상의 증상인데 방금 보셨듯이 오른쪽 등 날개 쭉지뼈가 조금 나오죠. 근데 그게 조금 나오는 정도지만 요즘 특히 측만증은 이상하게도 이것도 원인은 모르는데 80% 애들이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남녀비가 이렇게 심한 병이 없을 텐데 이상하게도 측만증은 여학생이 80%인데 얘네들이 오른쪽 날개 쭉지뼈가 나오니까 그런 쫄티 같은 거 몸에 붙는 옷을 못 입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 엄마하고 이제 되게 여학생들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물을 뜨다가 굽히다가 엄마 너 왜 오른쪽 등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 학교 검진이라는 건 금방 했던 전방 굴곡 검사를 해서 또 발견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사춘기 여학생들이 뭐 되게 자기 방에서 몸에 되게 외모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을 벗고 네. 이렇게 보다가 내 왼쪽 가슴이 등은 오른쪽이 나오는데 네. 가슴은 왼쪽이 좀 나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예. 이상하다. 근데 측만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외관상의 증상 제일 두드러진 게 오른쪽 등이 나오거나 왼쪽 가슴이 나오고. 그 이유는 측만증이라는 게 이렇게 된 게 척추뼈가 휘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예. 돌기 때문에 예. 오른쪽 등이 나오고 왼쪽 가슴이 나와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 외관상의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외관상의 증상이 이렇게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만약에 더 나오는 게 아니 어떤 증상은- 애가 25도 측만증이다. 네. 근데 제가 처음 진단했는데 25도다. 예. 얘가 앞으로 25도가 더 커질지 그렇죠. 25도에 머물지 그거는 누구도 점쟁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지켜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각도가 커진다. 네. 25도가 40도, 뭐 60도가 된다면 더 돌아가면서 등은 더 튀어나오고 네. 가슴은 더 나오고 비대칭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왜 여학생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건 밝혀진 게 없는 거겠죠? 지금 측만증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로 많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연구된 거는 우리 비행기 미국에 가면은 시차 적응 안 될 때 멜라토닌이라는 약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조그만 송과선이라는 구조물인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그 멜라토닌의 어떤 대사 장애가 원인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원인. 근데 분명한 거는 유전적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측만증 있는 집안에 네. 어떤 형제 자매가 측만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같은 형제 자매나 그런 애들이 그 측만증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집안보다 네. 보다는 20배에서 50배까지 보고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제가 또 유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측만증 가진 부모님들이 네. 걱정하실 텐데 그렇죠. 예. 그 자녀의 측만증이 나올 확률은 측만증이 워낙 희귀한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희귀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나 이렇게 만연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척추 측만증이 아닌가 막 걱정도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하고 공포스럽게도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척추 측만증이다 하면 저희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 측만증이 이렇게 경한 정도, 뭐 중간 정도, 심한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완전히 막 이렇게 완전히 네. 풀리네요. 예. 보통 기준을 한 25도 미만, 25도 미만은 경한 측만증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데 그건 네. 얘 보면 15도죠. 네. 이런 25도 미만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관찰한다고 그래서 그냥 뭐 놔두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네. 혹시 각도가 네. 변화되는지 보니까 이런 경한 측만증은 관찰. 그다음에 중간 정도 측만증 25도에서 한 40도까지는 보조기를 채우는데 이것도 성장기에만 보조기가 효과가 있고 성장이 끝나면 보조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조기 대상이 아니고 네. 45도 이상 뭐 의사마다 기준이 50도인 사람도 있고 40도인 사람도 네.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45도 이상은 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얘는 73도인데 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초기에는 그냥 관찰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어떤 네. 병이든 네. 이게 초기에 딱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장을 네, 잡아야 네.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다 보면 그 각도가 점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일반인들 입장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실 제가 저희 전공의들을 교육하면서 네. 가장 주의 주는 게 예를 들어 수술할 환자다. 예. 뭐 그렇게 그냥 수술 잘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보호자분들하고 잘 대화를 나눠야 될 게 관찰하는 환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좀 두고 봅시다. 관찰하면서 6개월에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러면 뭐 그걸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네. 적지 않은 그 엄마들은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거 왜 방치하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왜 내깔려두냐 이렇게 네. 막 항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찰이라는 게 그 의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오히려요. 걸렸을 때 무슨 감기 치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기 바이러스에서는 아무 치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열 나면 해열제 쓰는 거고 예. 그것도 관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면 낫죠. 네. 디스크 과거에는 다